반도체 산업, 장비 산업일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반도체를 하나로 보면 착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축을 메모리, 비메모리로 두고요. 또 하나의 축을 설계와 생산으로 두고자 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메모리의 설계와 생산 모두를 합니다. IDM,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라 부르죠. 확실히 한국의 반도체 회사는 이 분야의 최강자입니다. 동시에 문제도 있죠. 세계 IT 관련 투자에 따라 큰 부침을 겪게 되죠. 개인 디바이스가 캐리했던 적도 있습니다. PC나 모바일 폰처럼요. 어느 순간부터 서버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반도체 시장을 좌우하고 있죠. 여기에 천문학적 금액의 설비 투자 비용이 요구되는 것이 반도체 IDM 기업들의 숙명입니다. 메모리는 설계보다 공정 기술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나노 미만으로 들어가면 양자 물리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해지게 되죠. 이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HBM이죠. 메모리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는 접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정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산 라인의 구축 또 요구하죠. 즉 비용을 잡아먹게 된다는 거죠. 라인 하나 새로 건설하는 비용이 20조, 30조라고 하니까요. 어지간한 흑자를 지속적으로 내지 않고서는 꾸준한 성과를 내기 위한 투자가 쉽지 않은 것이 메모리 IDM 기업들의 숙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호랑이 등에 올라탄 기분이라고 수레하기도 하죠.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시장 은 어떨까요? 인텔 천하 시절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마찬가지로 IDM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AMD가 등장하고 ARM이 등장하면서 세상은 격변하기 시작합니다. 설계와 생산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부르죠. 생산을 책임지는 회사를 파운더리라 부릅니다. TSMC가 대표적인 파운더리 기업이죠.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팹리스에 비하면 그 흑자를 온전히 누리기 쉽지 않습니다. 팹리스 기업은 인건비 투자가 대부분인데 비해 파운더리 기업은 지속적인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운명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파운더리로 나가려는 삼성전자는 현재 기대와 달리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기업 문화의 문제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소프트 파워의 대한 문제라는 거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진의 결단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팹리스 분야는 어떨까요? 한때 한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가기에 급급한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는 이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범용 반도체가 아닌 특수 목적에 최적화된 반도체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반도체 설계에 나서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MD와는 다른 길을 선택하죠. 인텔이라는 공룡과 정면 승부를 하기보다는 틈새라 보여졌던 GPU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호재를 만나게 되죠. IDM의 시대는 끝났다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더더욱이요. 그리고 특수목적 반도체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배경에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정보의 양과 단위가 다른 에너지 소비가 있다고 합니다. 설계 능력이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라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수입해야 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물론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는 아쉽게도 국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비 가격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은 국내 경제에 공급하는
통화량과 통화 속도는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 중요합니다. 근간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여기에 고부가가치이면서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산업을 가진 국가가 될 수 있다면 초인류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중진국 함정을 잘 헤쳐나왔습니다. 제조업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제도약 아니 최상층부로의 진입을 위해서 팹리스 반도체 설계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절실해 보입니다.